전주천 상류 물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달리는 전라선 철길. 열차가 지나는 터널 옆엔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특별한 터널이 하나 더 자리하고 있다. 한때는 기차 소리로 꽉 찼던 옛 실리터널. 지금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구석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만년의 시간을 건너온 유물들이다. 국가에 기속되지 못한 채 고요히 잠들어 있는 비귀속 유물들. 그 잊혀진 조각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 예담고로 간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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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입구 이렇게 들어오면서 터널 들어오자마자 계절이 바뀐 줄 알았어요. 여기는 실리터널이라고 하는데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여기 지금 계신 곳은 기차가 다니던 철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31년에 여수와 익산을 오가던 전라선 기차가 다니던 길이었고요. 이후에 이제 1990년대까지는 여기 기차가 다니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나 물자 이동이 많아지면서 바로 옆에 KTX 선로를 놓고 난 뒤에는 이제 이용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후에 2015년도에 마중물 갤러리가 들어오면서 지역 예술인들의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 재정난을 이유로 이제 문을 또 다시 닫게 되었고요. 그렇게 시간의 흔적과 이야기를 남긴 채 이용이 되지 않던 곳에 예담고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흡사 고등학교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많이들 고등학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저희 예담고는 옛것을 담은 창고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옛것을 담은 창고다. 옛것이라면은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흔히 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물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은 실제 과거 사람들이 생활하고 쓰던 물건들이 시간이 지나서 유물, 문화유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발굴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와 교육, 체험까지 함께 이뤄지는 역사 문화 공간 예담고. 전시실과 교육실, 수장고까지 갖춘 이곳은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서 국가에 기속되지 않은 비귀속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유물 창고다. 그러면 예담고에는 실제로 어떤 유물들이 있나요? 건물이나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생각보다 많은 유물들이 발굴이 됩니다. 여기 예담고에는 광주, 전라, 제주도 유물까지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여기 있는 유물들이 다 그런 유물들인 거네요? 네, 보통 지금 고창 무장형 관아 그리고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이렇게만 보시면 여느 박물관과 다름이 없는데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정말 만져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마음껏 만져보셔도 됩니다. 와, 아니, 유물을 만져보는 거는 태어나서 처음이라서 너무 신기합니다. 돋보기로도 이렇게. 우와, 안에 문양과 이런 모양들이 정말 세밀하게 보여요. 네, 실제로 눈으로도 보실 수 있고 만져보시면서 이제 문양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유물을 만져볼 수 있다는 체험을 되게 이색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런 유물들을 실제로 만져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좋은 경험이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예담고에 보관된 유물은 비록 국가에 기속되지 못했지만 전시와 연구, 교육과 체험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데 역사와 발굴 유물에 관심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역사문화 체험의 장이 되고 있다. 박물관에서는 절대 막 할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너무 신기합니다. 예담고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수장고. 발굴 유물은 다양한 조사를 통해 선별하고 분류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 귀속 유물과 비귀속 유물로 구분된다. 비귀속 유물은 다시 학술 문화재와 매몰 자료로 세분화되는데 예담고 수장고엔 두 종류 모두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원래 비귀속 유물은 땅에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미 건물이나 도로가 들어선 그곳에 이 유물들을 다시 묻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더 많은 발굴이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기관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이 이런 유물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실제 유물을 만져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예담고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시원하네요. 바깥보다 훨씬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기 보이지 않는 끝까지 노란색 박스들도 꽉 차 있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유물들인 거죠? 예, 다 유물들입니다. 정말 많은 유물들이 이렇게 박스 안에 담겨 있는데 혹시 몇 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자그마한 편들까지 다 합쳐서 한 19만 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조각들이 19만 개?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가장 오래된 유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가장 오래된 유물은 저희 구석기 시대 유적이 있는데요. 그 후기 구석기 시대라고 해서 만년 전에서 4만 년 전 시대의 그 유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럼 가장 오래된 그 유물도 제가 만져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만져볼 수 있습니다. 정말요? 이쪽으로. 네, 여기 있습니다. 우와, 정읍 매중리 구석기 유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정말 구석기 시대 유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정읍에 있는 구절초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부지 내 발굴 조사에서 발견된 유적인데요. 후기 구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좀돌날과 그리고 밀개, 글개 등의 유물들이 출토되어서 고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구절초 테마공원이 들어선 정읍 산내면 매중리. 2019년 정원 조성 과정 중에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와 함께 구석기 유물 1000여 점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특히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은 학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물게 발견되는 후기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시기의 유적으로 추정됐기 때문이었다. 제가 하나 꺼내도 되는 걸까요? 네. 이렇게 잠그고 네. 하나를 예. 꺼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석기 시대의 것들을 만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이 돌도 주먹도끼 종류로 이게 저희가 도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찍어서 사용을 했던 네, 맞습니다. 주먹 도끼구나. 네. 이런 돌 같은 경우에는 뚜르게라고 해서 가죽에 구멍을 낼 때나 사용했던 돌 중에 하나입니다. 딱 용도가 위에는 뾰족하고 아래는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게 무언가를 뚫기 위해서 네, 만들어진 도구 같아요. 네.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쓴 걸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질긴 무언가를 찍어서 끊어낼 때나 아니면은 가죽을 가공했을 때나 그럴 때 썼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잡아보시면 네. 조금 이렇게 쥐어지는 느낌이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직접 손에 맞게 네, 맞습니다. 가공이 된 상태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찢기도 하고 네.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헉, 구석기 시대면 몇 년 전이죠? 이거 지금 유물은 후기 구석기라고 해서 한 10,000년에서 40,000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000년 전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건데 네. 너무 신기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유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구석기 유물이라고 해도 아, 이게 단순히 돌이구나를 넘어서서 직접 한번 이렇게 만져봄으로써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쥐기 위해서 어떻게 가공을 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상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형태는 온전하지 않지만 기나긴 터널 수장고를 가득 채운 19만여 개의 유물 조각들. 여기는 되게 중요한 게 많은 건가 봐요. 이쪽에는 발굴기관에서 네. 출토지가 적혀 있는 채로 오면은 저희가 출토지도 연구자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네.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담고에 온 유물들은 이름으로 구분짓는 대신 출토 지역과 발굴 기관, 시대로 묶어 상자 안에 보관한다. 줄지어 선 상자 행렬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면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청동기에서 삼국시대로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는 기분이 든다. 여기는 또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삼국시대까지 나눠져 있는데 확실히 구석기보다는 신석기가 정교해지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아. 구석기 시대는 석기를 떼어냈다면 신석기 시대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석기를 갈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동기로 가면 이제 뭔가 담을 것을 만든 흔적을 만들어냈다는. 네, 한번 들어봐도 되나요? 네, 들어보셔도 됩니다. 무서워요, 살짝. 우와. 곡식을 담았을 때 썼던 톡입니다. 그러면은 얘도 지금 항아리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진 게 네. 티가 납니다. 청동기 시대 때는 아무래도 가마에 굽는 네. 그런 실력이 좋지 못했고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는 불을 다루는 가마의 온도가 많이 높아지는 이유 때문에 토기들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떼어 쓰던 시대에서 갈아 쓰는 시대로, 그리고 찾아온 변혁의 순간. 흙을 빚어 불에 넣기 시작하면서 그릇은 더 단단해졌고 불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사람의 삶도 함께 달라졌다. 19만 점의 방대한 유물 가운데 호남 권역 예담고의 수장고를 가장 많이 채우고 있는 건 흙을 빚어 불에 구워낸 도자기들이다. 그 이유는 고려 청자를 만든 가마터 대부분이 전라도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눈에 익은 자기들이 보이는데 여긴 뭔가요? 여기는 고려 청자 가마터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고려시대 중에서도 12, 13세기에 만들어진 그런 청자입니다. 부안 진설이라는 가마터에서 발굴된 유물입니다. 고려 청자를 어쨌든 지금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편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져본 적이 처음이어서 정말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합니다. 저 뭐 찾았어요. 네. 봉투에 담아져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이 유물은 네. 그 첩화 장식이라고 해서 네. 기존의 청자들은 그냥 시유하고 만들어진 청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뭔가 문양을 따로 만들어서 그 청자 표면에 위에다가?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첩화 장식 청자가 특이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실용적인 목적 이외에도 네. 이렇게 장식의 목적으로 네. 따로 붙여놓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부안 진서리가 네. 가장 많고 또 어느 곳에 또 강진 사당리 청자가마터가 또 있고요. 그리고 네. 해남 신덕리라는 청자가마터도 저희가 출토된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음, 강진 사당리 같은 경우에는 고려 왕실이나 지배층에서 사용했을 법한 고급 청자를 제작했던 어. 대표적인 생산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왕실에서 사용했던 용기들이라고 하니까 궁금해지는데 네, 그것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지배층이 사용하던 청자를 보러 가는 길인데 어디 있나요? 조금만 더 가시면 아.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네, 이쪽에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군요. 네, 이것도 한번 만져볼 수 있나요? 네, 만져보실 수 있습니다. 문양이 확실히 섬세한 것 같습니다. 새가 맞나요? 네, 앵무새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그 송대 사신이 앵무를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고려 왕실이나 지배층들이 이 앵무새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네. 그리고 당시에 강진 사당리에서 왕실과 지배층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문양을 새겼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청자에 버금갈 만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유물이 또 있는데 지붕을 이는 건축 재료, 기와 조각들이다. 시대와 종류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와는 옛 사람들의 삶을 짐작케 해준다. 이 유물은 그 삼국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연화문 수막새라는 유물인데요. 이 연화문은 그 불교의 상징인 연꽃을 여기다가 네. 그려서 넣은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당시 불교 사회의 면모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꽃이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보존이 너무 잘 됐습니다. 이제 이쪽은 조선으로 조선시대. 넘어오나요? 예, 맞습니다. 섬세해진 글자들이 좀 보이는데 네. 여기 이거는 뭐라고 쓰여진 건가요? 이 유물 같은 경우에는 시주기화라고 해서 지금도 저희가 절에 가면 그 시주기화를 써가지고 네. 소원을 비는 걸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시주기화라고 해서 이 남원 백장암에 있는 절을 그 새로 다시 고쳐서 지을 때 당시에 시주기화를 썼던 사람들의 그런 시주자 명단하고 그 다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기화입니다. 네. 그래서 맨 위에 두 글자를 보면은 숭정 2년이라고 해서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한 2년 정도 지난 1629년에 제작된 기화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그 당시 혼란했던 사람들의 그런 삶의 상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연꽃도 네, 불교 맞습니다. 사회의 상징처럼 네, 있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겉보기에는 사실 뭐 별다를 게 없어 보이거든요. 네. 평범해 보여요. 근데 왜 이렇게 특별히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 유물 같은 경우에는 평범해 보이는 그냥 토기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사람 맞습니다. 손자국 같아요. 네, 사람 손자국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라고 한다면 이렇게 제작이 된 다음에 여기를 깨끗하게 다듬어서 사용하기 편하게 해야 되지만 손자국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어느 시대로 추정해요? 이거는 저희가 삼국시대 삼국시대로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청자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청자들이 네, 첩첩이 쌓여가지고 네, 아마 그대로 굳어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유물은 이제 포개구이한 상태로 출토된 유물인데요. 포개구이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라고 한다면 유물이 하나하나 다 구워졌을 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만 네. 그 당시 구웠을 때 온도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은 발랐던 유약들이 흘러내려서 이게 서로 엉켜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수인 거잖아요. 네. 자존심 때문에 깨버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이 깨지 않고 남겨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그냥 제 네. 개인적인 궁금함이었습니다. 네. 덕분에 뭐 저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유물로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 유물은 기와처럼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기와 중에서도 수기와들이 이렇게 원래라면 포개져서 잘 구워져야 되지만 가마 안에 온도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또 유약이 또 흘러내려서 이렇게 엉켜붙고 그리고 형태가 조금 이렇게 형태가 틀어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살짝의 실수를 하셨다는 게 네, 참 맞습니다. 인간적인 면모를 느끼면서도 네.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가마 안에 이런 불 조절이나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뭐 요소가 좀 작용됐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그거는 좀 그랬지 않았을까. 후궁의 마음이 예, 조금 마음 아파하지 않았어요? 예, 마음이 좀 많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이 일그러진 기와도 그렇고 사실 유약이나 너무 높은 온도 때문에 붙어버린 청자들도 그렇고 박물관에서는 정말 최고의 완성작만 딱 완성된 모습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보기만 할 뿐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과정과 또 이런 실패작까지 네. 다 볼 수 있는 거를 보니까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예담고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매력들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만 보던 유물을 손끝으로 직접 만나고 역사의 조각이 품은 과거의 기억을 엿볼 수 있는 발굴 유물의 보금자리. 호남곤역 예담고엔 부서지고 깨져서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중한 유물들이 숨쉬고 있다.